안녕하세요. 정다니엘입니다. 첫 강의죠.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를 시작하면서 있어서 다양한 많은 강의들로 시작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능이 처음인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이 수능 강의를 시작하면서 문법 강의를 듣게 될 거고, 또 나아가서는 지금처럼 구문 독해 강의를 찾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저희 첫 커리큘럼은 두 가지 선택지로 나뉘죠. 3등급 이하의 친구들을 위한 기초 문법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이상의 친구들은 조금 더 빠르게 스텝업 할 수 있게 그 기초 문법 강의는 생략하시고 구문 독해 강의로 들어가 보시라, 이런 얘기를 설명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구문 독해 강의를 준비할 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문 독해 강의가 필요해서 제 수업을 찾아왔다라고 하면 원하는 강의 내용이 뭘까? 저는 마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드려야 되는 강사니까요. 그렇죠? 제가 고등학생일 때를 돌이켜서 많이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내가 고등학생인데 구문 독해 강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뭐 때문에 그랬을까? 저는 적어도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품사, 1형식, 2형식, 이런 형식, 이게 궁금해서 구문 독해 강의를 찾진 않았을 것 같아. 그쵸?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내용이 궁금했으면 저희 첫 번째 커리큘럼 조금 더 쉬운 버전인 기초문법 강의를 선택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기초문법 강의를 스킵하고 저랑 같이 구문 독해부터 시작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팔품사, 형식 이런 거 얘기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지. 자, 그럼 여러분들은 또 동시에 정확하게는 뭘 위해서 구문 독해 강의를 찾아오셨을까? 여러분들의 문제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일 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독해가 안 돼서더라고. 내가 문법도 열심히 공부를 했고, 문법도 단어도 열심히 외웠는데 이상하게 고등학교 오니까 혹은 고3 수능 지문 오니까 독해가 잘 안 됩니다. 이 경우에 누군가가 그거 구문 독해 강의 들으면 좋다던데 라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 독해가 안 되니까 구문 독해 강의를 들어봐야 되겠다. 보통 이런 유입 경로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저희 첫 번째 수업 구문 독해 강의에서 그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드리려고. 저희 구문 독해 강의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독해가 안 되는 이유를 짚고 또 엄청 단순한데 확실한 방법으로 모든 지문에 통용되는 구문 독해법을 같이 정리해 볼 거야. 여러분들도 많은 구문 독해 강의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많이 들어봤고요. 대부분의 구문 독해 강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유닛 0부터 유닛 30까지 막 갑니다. 그러면서 유닛 1에서 1형식의 문장, 유닛 5에서 5형식의 문장, 유닛 10에서 관계대명사의 문장, 유닛 25에서 분사구문, 복합관계사, 그렇게 배우고 있죠.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려는 건 아니야. 다양하게 배우면 좋은 거니까. 근데 독해가 안 돼서 그런 방식의 구문 독해 수업을 배우고 있는 건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단어 외우기도 바쁘고 기출 지문 풀기도 바쁜데 언제 그 패턴별로 문장 유형까지 외우고 있냐고요. 그리고 외우고 나서는 그 패턴 나오기를 막 이렇게 기다릴 거야? 저는 이건 마치 감을 먹고 싶어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는 거랑 비슷한 거라 생각해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감을 따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강의의 핵심은 뭐냐면 되게 단순하게 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영어 지문이 잘 안 읽힐 때 을에 어떻게 읽곤 해? 그냥
막 이렇게 빗금 그으면서 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스스로도 합의되지 않은 방식으로 긋고 있을 거야. 조금 더 쉬운 말로 그냥 아무렇게나 긋고 있을 거라고. 근데 이거를 저랑 약속해서 딱 2달만 긋잖아요. 문장이 보입니다. 구조가 보이고요. 백날 패턴 강의 구성 성분 이거 배우는 거 말고 저랑 약속해서 약속한 위치에 빗금 그으면서 읽잖아. 2달만 해봐. 지문이 보인다. 이건 그냥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현장 강의에서 윈터 수업하고 나서 많은 학생들이 수강평에 남겨준 내용입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저도 이제 드디어 문장이 보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내용들 정리하고 여러분들 숨이 진짜 탁 막힐 법한 문장 하나 들고 와서 적용되는 것까지 본 다음에 첫 수업 마무리할 겁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여러분들이 영어 독해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 문장이 복잡해져서 그렇죠. 초중학교 때 문장이 단순했을 땐 단어만 조금 외워도 지문 어찌저찌 다 해석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조금만 복잡한 구조가 나오면 해석이 안 된다고. 그럼 반대로 그 복잡해지는 이유를 역추적하면 독해를 쉬워지는 혹은 쉽게 만드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유를 찾아보자고. 영어 문장은 왜 복잡해질까? 이거는 뭐 어디가 먼저고 뭐가 인이고 과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길어져서 그렇다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인식하기에 영어 문장이 복잡해지는 건 뭐 복합관계사가 쓰였고 뭐 분사 구문이 쓰였고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뭐가 쓰였든 길어졌으니까 복잡해 보이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이 영어 문장을 길게 만드는 녀석들을 추적해서 표시해서 읽는 법을 정리할 거야. 자, 예시로 바로 들어갈게. 우리가 그냥 어떤 단어 하나만 쓴다고 하면 복잡해질 만한 여지가 없어. 그냥 사과 이렇게. 근데 이렇게 쓰면 어때? 영주에서 방금 막 구입한 신선한 사과. 엄청 길지? 이게 지금 영어 문장이 왜 길어진 거예요? 첫 번째 이유, 수식어가 붙어서. 근데 영어에선 참 재밌는 특징이 있다. 이것도 예시로 한번 바로 가볼게. 우는 아기라는 표현 한번 영작해 볼까? 그쵸?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그게 맞아요. crying baby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바로 넘어가. 방 안에서 울고 있는 아기라는 표현 영작해 볼까? 혹시 이렇게 한 건 아니지? crying in the room baby. 솔직히 이렇게 쓰기엔 우리도 짬을 좀 먹었잖아. 그쵸? 여러분들 고3인데요. 답이 뭔지까지 알라고 얘기하진 않을게. 첫 수업이니까. 근데 이상하다 싶은 느낌은 들어야 된다고. 자, 그럼 답까지 혹시 알고 있는 친구? 그죠? 요거죠. Baby crying in the room. 뭐 해준 거예요? 이 수식어를 꾸며주는 표현을 뒤로 보내준 거 아니야. 이게 영어라는 언어 특성상 가독성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후치 수식 중임을 나타내주는 필기를 하나 약속할 거야.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길고 긴 수식어는 길어지면 영어에서 뒤로 이동해. 꾸며주는 표현의 뒤로. 그거를 뒤 후자를 써서 후치 수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얘를 묶어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걸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핵심적인 파트는 어디 등장하겠어? 앞에서. 수식어가 어디로 가니까 뒤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필기법입니다. 그리고 저희 수업에서는 딱 한 가지 규칙이 있다. 뭐냐면 손 놓고 듣지 마. 제가 분필 색깔별로 중요도를 정리해 줄 거예요. 빨간색이 제일 중요한 거, 노란색이 그 다음, 하얀색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 내용. 뭐 초록색은 그냥 보너스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후치 수식엔 노란색 정도의 필기로 이렇게 한번 표시할 거고 뒤에 가서 빨간색 활용하는 것도 보여줄게. 여러분도 사색 볼펜 하나만 사. 그쵸? 그거 사서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문장이 길어지고 복잡해져서 독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을 또 어렵게 만드는 건 뭘까?
주어 동사 관계를 찾는 게 어려워져. 예를 들면 이런 문장. 내신에서 이런 스위치 문제 많이 봤지. 대체 주어가 one이냐, friends냐, doctors냐? 아, 복수명사가 2개고 단수명사가 하나니까 답은 have 이러면 틀리는 거잖아. 근데 앞에서 배웠던 거 생각해. 요렇게 길어졌다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아, 수식어가 붙었겠구나. 근데 수식어가 길어지면 전부 다 꾸며주고자 하는 표현의 뒤로 갔을 테니까 요런 거겠네가 되면은 해석이 된다. 의사인 내 친구들 중에 한 명, 주어는 어디야? 한 명이니까 동사는 뭘로 골라야 돼? 단수 동사로 해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렇게까지 활용하고 동시에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주술 관계를 구분하는 필기를 계속 연습할 거야. 되게 유명한 영어 강사분이 이런 얘기도 했어. 영어는 결국 동사 노름이다. 동사만 찾으면 문장이 읽히고 독해가 되거든. 근데 동시에 그럼 동사 찾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반증입니까? 그게 그쵸? 그래서 저랑 2달 동안 주어 끝나는 부분, 수로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 빨간색으로 긋는 연습만 하자고. 장담할게요. 어떤 문법 강의 듣는 것보다 이렇게 2달만 연습하잖아. 바로 문장 보입니다. 그래. 그거를 임의로 걷던 빗금에 규칙을 만들어줘서 문장 보는 눈을 기르는 게 저희 구분 수업의 핵심입니다. 2번째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 또 뭐 있을까? 3번째죠. 연결어들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단문일 땐 문장이 쉽고 간단한데 이게 지금 여러 문장이 연결돼서 복문이 되니까 해석이 어려워진다는 거지. 근데 영어에서도 한국말에서도 항상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선 연결어란 녀석들이 필요합니다. 연결어란 표현은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냥 쌤이 묶어서 정리한 거거든. 영어에서 문장들끼리 연결하고 싶으면 첫 번째로 뭐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처음 생각한 그거 맞아. 첫 번째로 활용될 수 있는 건 접속사 표현이죠. 접속사만 있는 거 아니었나요? 또 있나요? 4개 있다니까. 또 뭐 있을까? 중학교 때 접속사 배우고 익숙해질 때쯤 새롭게 우리를 괴롭히는 녀석이 있었어. 그게 뭐였을까? 분사 구문 기억나시죠? 걔도 문장을 연결해주는 패턴이니까. 3번째로는 뭐 있을까? 왜 그거 있잖아. 접속사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대명사 역할도 하는, 떠오르죠?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묶어서 관계사라고 통칭할게. 근데 4개라고 했죠, 제가. 나머지 하나가 뭘까? 나머지 하나는, 그거네. 쉼표예요, 쉼표. 꼭 기억해놔. 쉼표에는 문장 연결의 기능이 없습니다. 근데 같은 문장 부호인 쉼표에다가 위에 점 하나 찍은 이 세미콜론이란 녀석에는 문장 연결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문장 연결시키는 방법은 딱 이 4개밖에 없다. 이거 등장할 때 문장이 연결되고 있는 걸 빨간색 분필을 이용해서 정리할 거야. 첫 번째로 바로 간다. 접속사로 문장이 연결되는 패턴은 2번밖에 없어. 딱 2개밖에. 뭔지 알 것 같지? because, 종속절, 주절. 주어 동사, when, 주어 동사. 요런 경우의 수밖에 없으니까 우린 어떻게 필기할 거냐면, 자, 접속사 나오고 종속절 먼저 나왔네. 뒤에서 주절 나오겠구나. 주절 먼저 나오고 뒤에서 접속사 나온 다음에 종속절 나왔네. 요렇게. 당연히 앞에서 배운 필기는 계속 누적이야. 요렇게 하면 또 복문의 구조가 잘 보이게 될 거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분사구문의 패턴도 잘 생각해보면 딱 이거 2개밖에 없다. 그쵸? 분사구문이 먼저 나오고 주어동사, 주어동사가 먼저 나오고 분사구문. 여기선 앞으로 분사구문을 대하는 자세랑도 맞닿아 있어야 되는데, 분사구문이란 건 결국에 이 주절에서의 주어의 2번째 동작을 접속사 없이 나타낸 거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 실제로 해석해도 그냥 그런 느낌이거든. 주어가 요것도 했고 요것도 했습니다. 주어가 요것도 했고 요것도 했습니다. 잘 이해 안 되면 실제 지문 보면서 해볼 테니까 요 필기법만 기억해봐.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관계사도 크게 봤을 때 2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랑 뭐?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면 좀 어렵고,
그냥 여러분들이 보통 아는 관계대명사가 한정적 용법이야. 계속적 용법이랑 같이 써놓으면 구분할 수 있겠지. 얘가 그냥 뭐예요? 얘는 일종의 후치수식이라 생각해서 노란색으로 표시할게. 이 관계사를 기준으로 뒤에 문장이 앞을 꾸며주는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기본적인 형태고 필기는 요렇게 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요 쉼표 찍혀서 나오는 관계사를 뭐라고 불러?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르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법을 대하는 자세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그냥 책임질 테니까 계속적 용법인 거 확인되면 무조건 and라고만 해석하십시오. 그거 아닌데? 이런 생각 드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뭐 대명사가 붙고 어쩌고 그거 가성비가 안 좋습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다고. 뭔 소리야? 여러분들 문법 공부 왜 하십니까? 문법 척척 박사가 되려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영어 문장 잘 읽고 독해 문장 잘 풀려고 문법 공부하는 거잖아, 결국은. 그럼 이게 여러분들의 수지타산에 맞다고요. 이렇게만 해석해도 10번 중에 8번 문제없이 해석됩니다. 그럼 2번은요? 그 2번도 이거 틀린다고 지장 안 생깁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문법은 이런 식으로 도구로 활용하는 거다, 도구로. 이 가성비 생각해서 따라오고. 그 다음 앞으로 등장하는 모든 부사상당의 표현은 괄호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왜? 얘네는 말 그대로 조미료거든. 요거 없어도 괜찮은 거거든. 이 모든 필기법 조합해서 여러분들 수비 탁 막힐 법한 문장 하나 가져왔어. 와, 이거 대체 몇 문장입니까? 한 문장입니다. 기출지문에서 이런 거 나오니까 우리가 숨 막혀서 해석을 못하는 거잖아, 그쵸? 자, 우선순위부터 정리해. 우리 우선순위 빨간색이 제일 중요한 녀석이었고, 노란색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녀석, 하얀색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 부사상당의 표현을 나타내는 거였어. 우린 그냥 요렇게 3색을 이용해서 가시적으로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볼게. 바로 가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부사상당의 표현으로 묶어버리고, 주술관계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또 2번 연속 등장한 부사상당의 표현 요렇게 무시해주고, 뒤에 나온 전명구도 부사상당의 표현으로 묶어버려. 연결어 세미콜론 나왔다. 어떻게 묶을래? 앞에서 문장 한 번, 뒤에서 문장 한 번 등장했겠구나. 그 다음으로 주술관계 한 번 더 끊고, 관계사 기준으로 앞에 있는 명사 요렇게 꾸며주고 있고요. 몇 개 추가되는 필기가 있다. 등위 접속사는 요렇게 표시할 거야, 앞으로. 여기서 한 번 동사 연결하고 여기서 두 번째 동사 연결하는 거예요. perhaps는 부사상당 표현이니까 또 묶어주고요. 또 뒤에 등장하는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세 번째 fance라는 동사 연결시켜주고, 마지막으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또 이렇게 끼어 들어간 거예요. 자, 이러고 나서 빨간색에 속하는 것들이 남은 녀석들만 해석해봐. 농부는 개입합니다. 그들은 원치 않는 식물을 제거하고 살충제를 뿌려주고 밭에다가 울타리를 칩니다. 이 질문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죠? 뭐 얘기하는 건데? 농부가 하는 일. 자, 그럼 조미료들까지 포함해봐.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농부는 거의 항상 개입합니다. 생태계에. 그들은 자라나기 시작하는 원치 않는 식물을 제거하고요. 아마도 살충제도 뿌릴 거고요. 밭에다가 울타리도 칠 거래. 왜? 벌레나 동물 못 들어오게 하려고. 걔네가 없어도 지문 내용은 어때? 똑같다고. 이거 점 있고 2달만 해보십시오. 영어 문장이 보이고 지문이 보이고 글이 읽힙니다. 이게 저희 독해 강의의 핵심입니다. 감 기다리지 말고 떨어지기, 우리가 감 따러 가자고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첫 강의인데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수업은 구문 독해부터 시작해서 주제요지 제목 들어보신 다음에 빈칸 수업으로 마무리할 테니까 순서 잘 지켜서 수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차려입었고요, 제가. 고생하셨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잘 따라오셨어요? 감사합니다.